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전 영상에서 제가 통대안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채무통합이 가능하다면 채무통합론 먼저 이용을 해 보시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다음 영상으로는 이렇게 채무통합을 먼저 해야 되는지 통대안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사례를 들면서 한번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자, 이분의 제가 사례를 한번 들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게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현재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당연히 4대 보험 되시고 정규직 직원이시고 근무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셨어요. 연봉이 4,500만 원. 자, 이분께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 내역을 보면 현재 저축은행에 421만 원. 그리고 대부업. 대부업 3건. 3건이나 되네요. 여기서 2,557만 원.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셨어요. 8, 7, 9, 3. 연봉이 4,500에 가지고 있는 대출이 거의 뭐 4천만 원이 채 안 되죠. 그런데 회사가 대기업인데 정규직 직원 2년이나 근무했는데 대출 내역이 좀 거시기 하죠. 왜 그럴까요? 라고 하고 여쭤보니까 2020년 1월에 개인 회생을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 이해가 가죠? 개인 회생 중에 이 자금을 이용을 했다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분께서 이제 저에게 문의를 주셨어요. 네, 좀 이것을 워낙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다 고금리니까 이걸 좀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통대안이라는 상품을 알게 됐다. 그런데 이 통대안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또 제 영상을 보신 거예요. 근데 통대안을 하기 전에 이왕이면 채무통합론을 이용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대출 단순히 건수만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4건이에요. 건수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연봉이 4,500이고 부채가 4,0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채무통합을 인해 가지고 이걸 딱 한 건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럼 이분은 신용등급이 나이스 6에 K12 6등급이에요. 그러면 한 건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 등급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뭐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훨씬 좋은 통대안 결과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사실이죠. 이거 맞는 거죠. 채무통합을 해가지고 신용등급을 일단은 한 단계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이 한 건 있는 것 마저 상환해 그러면 등급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상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낼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그냥 통대안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채무통합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는 채무통합론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자격조건에 적었는데 대부업이 3건이면 채무통합론 자체가 안 돼요. 대부업이 그나마 2건 이하, 대부 2건 이하만 가능해요. 사실 2건도 될까 말까예요. 한 건이면 이렇게 부채가 적으면 그나마 뭐 쉽게 되는데 2건에 이분은 부채가 적으니까 2건도 되긴 할 것 같네요. 근데 일단 3건이라서 안 돼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이거고, 두 번째 이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게 두 번째인데, 이분이 굳이 채무통합론을 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대기업 직장이에요, 대기업. 직군이 좋아요.
연봉이 4,500, 연봉 4,500. 비록 올해 1월 달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내용은 있긴 하지만 벌써 6개월이 뭡니까? 7, 8개월, 7개월 이상 지났고 연봉이 4,500이면 대기업이라면 제가 봤을 때 최소가 4,500이에요.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최소가. 이 이상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채무통합론이 아닌 통대안을부터 해야 되냐? 여기서 딱 보면 가지고 있는 금액이 4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최소 4,500, 안 그러면 5천 이상은 무조건 나오겠죠. 통대안을 바로 진행을 해도 이것을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릴 수가 있는데 채무통합론을 하게 되면 최소 3에서 제가 6개월은 후에 진행을 통대안을 하라고 했어요. 신용 등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죠. 그러면 채무통합론은 중금리예요. 10%대 중후반. 이자가 높죠. 통대안을 하게 되면 은행 가버리면 보통 지금 6에, 5에, 뭐 낮게는 더 낮게 되거든요. 보통 제가 5에서 8% 사이를 보거든요. 근데 10%대 중후반의 금리로 굳이 3에서 6개월을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나중에 통대안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고객이라면 왜 3에서 6개월 동안 이자를 더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통대안으로 바로 끝내버릴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랬죠. 통대안을 그냥 끝낼 수 있는 분은 굳이 채무통합론을 갈 이유가 없다. 채무통합론을 가야만이 이익이 되는 분들. 즉, 예를 들어서 이분이 4,500인데 부채가 한 7천만 원 있다 쳐요. 7천만 원. 7천만 원 있으면 이분은 절대 은행 하나로는 통합이 안 돼요. 절대가 아니라 뭐 장담이란 건 할 수 없는 거니까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매우 높아요. 그럼 나머지 금액 어떻게 해야 되냐? 이금융권 가야 돼요. 그건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왕에 하는 거라면 은행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되죠. 그 조건이 뭐겠어요? 바로 신용 등급을 상승을 시켜놔야 돼요. 그런 경우에 7천까지 이용하게 된다면 뭐 대출 건수가 4건이든 6건이든 간에 이 경우에는 채무통합론을 먼저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걸부터 이용을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용을 최대한 상승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통대안을 하면 뭐 7천만 원까지는 다 안 나오더라도 가장 많은 금액을 은행에서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럼 이분은 당연히 순서가 채무통합론이 이게 1번이 되고 그 다음 통대안이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7천만 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근데 이분은 연봉보다 적은 금액이고 그냥 통대안 해버리면 한 방에 은행에서 끝날 내용이야. 근데 굳이 채무통합 이용해가지고 또 고금리의 대출을 이자를 또 지불하면서까지 버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무통합을 하지 않고 통대안을 이용해서 그냥 한 방에 처리가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굳이 채무통합을 나중에 꼭 통대안을 해야 되는 분들은 굳이 채무통합을 한 단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부채가 연봉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통대안을 했을 때 은행에서 가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채무통합론부터 이용해가지고 내 신용을 단계적으로 높여놓는 거예요. 차근차근. 벽돌이 하나가 쌓여야지 그 다음 번째가 쌓이지. 첫 번째 벽돌 없이 두 번째 벽돌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채무통합론이 1번, 그 다음에 2번이 통대안. 이렇게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야지 나중에 통대안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은 채무자 본인들이 정할 수는 없어요.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문의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용하고 있는데 통대안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받아봤는데 통대안으로 바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채무통합론이 가능하다면 이걸 한 단계 먼저 거치고 나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아닌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것도 아닌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하면 좀 영상이 길어질려나? 그래도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한번 안내를 얘기를 드릴게요. 현금 서비스 과다 이용자. 이분은 반드시 채무통합론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채무통합론부터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거부터 고쳐주려고 해보니까 아이고 현금 서비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네 하고 부결이 나버려. 아니면 최근 대출이 그것도 넣자. 또 최근 대출 과다. 이분도 같이 채무통합은 안 돼. 근데 내용상 보니까 최근 대출이 많고 현금 서비스가 좀 많아서 그렇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채무통합론이 가능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 그럼 이때는 이제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상황에서 통대안을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현금 서비스가 워낙 많으니까 3개월짜리로 통대안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후에 은행에서부터 받는 방법이 있어요. 신용을 안정화시켜 놓고.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채무자 본인 생각에는, 나는 이 이왕이면 바로 하는 것보다 이 채무 통합을 먼저 거쳐서 하는 것이 좀 왠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조금의 불안정한 것도 없애버리고, 불안한 감도 없애고, 확실하게 밟아 나가고 싶어. 단계별로. 그런 경우에는 당장은 이렇게 이 내용 때문에 안 되지만 약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채무통합론을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볼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때 가서도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통대안 바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고, 많이 된다면 이걸 또 이용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시간이 걸리죠. 이거 하고 나서 바로 통대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거 하고 나서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고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때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당연히 3개월 지나고 나서 채무통합론하고 또 여기서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총 길게는 9개월, 짧게는 6개월이요. 이 기간 동안 나는 고금리 대출 이자를 계속 납입을 해줘야 돼요. 비록 채무통합론 돼가지고 월 납입금이 줄어들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자가 감소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뭐 조금의 이자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자가 확 내려가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많은 이자를 납입을 하겠지만 왠지 내 생각에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 같고 믿음도 가고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뭐 여기저기 상담을 무조건 하라고 하는데 못 믿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대안에 대해서 추천을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통대안을 바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채무통합론을 먼저 이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겁니다. 쓰고는 쉽지만 솔직히 알 수가 없죠. 채무자분들이 알 수가 없고 언제든지 문의를 주세요. 상담을 주시면 제가 봤을 때 통대안을 바로 해도 좋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진행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제 관점으로 판단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